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미인도, 천경자 화백은 그 자신부터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했고 유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의 절필은 우리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죠. 과연 이 미인도는 실제로 천화백이 그린 그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냐 쉽게 단언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그러나 미인도가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바로 이 그림이 있는 곳이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당시에 천경자 화백 측에 전달한 자필 메모인데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20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인도입니다. 천경자 화백은 눈빛의 광채, 어깨 부분의 음영, 그리고 어색한 배경 처리 등을 이유로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한 권춘식 씨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1978년경 천화백 작품 모음 달력에서 최소 3점 이상의 작품을 참고해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선물용 좀 필요하다면서 자료하고 파판이랑 가져온 것 같아요. 칼렌다 보고 이제 이것저것 응용해서 그랬어요. 볼터치나 이런 데 음영 부분이 좀 딱딱하죠. 약간 날카롭고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1974년 작품인 고에서 나비를 땄고 같은 해 그려진 바리의 처녀에서 화관을 보고 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등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작품을 참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소장품이었던 미인도는 1980년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국가로 환수돼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됐습니다. 1991년 우연히 미인도를 봤다는 천화백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천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요청에 미인도를 가져가 감정한 후 위작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화가 본인이 위작이라고 밝혔지만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진품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느낌으로 봐서 선생님의 저기가 진품에 틀림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인 요거를 봤을 때 또 선생님 작품으로 본다. 당시 진품이라고 판단한 근거에는 미인도 작품 액자에 쓰여진 번호도 제시됐습니다. 천화백이 단골로 액자를 맡기던 표구사 동산방이 천화백의 그림에 붙여놓은 번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번호는 천화백 작품의 고유 번호가 아닌 단순히 표구사에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 붙인 번호였습니다. 액자 틀을 만드는 적에 그 직원들이 자기네 표시를 해서 왜냐면 여러 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 맞춰야지 되니까 사이즈가 있으니까 정해진 그거에 저 필요로 해서 나온 남바지 그게 남바 1년 남바는 아닌데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또 미술관 관계자들이 91년 당시부터 이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취재진은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천화백에게 보낸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이 위작 작품을 저희가 갖게 된 것은 80년도였고 그 과정에서 평론가, 전문가 등의 심의 과정이 없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현대미술관 직원은 위작이라는 표현을 썼고 감정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쓴 겁니다. 또 장부에 등록돼 취소하는 게 까다롭고 정보재산이어서 폐기 역시 까다롭다며 작품을 빨리 돌려줄 것을 권유합니다. 특히 91년 검증단은 만장일치로 진품이라고 감정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사건 당시 초기에 감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공창호 씨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힘이 없고 제 안료가 전혀 그 양반이 쓰는 선생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 재질도 그렇고 이거는 볼 필요도 없구나. 위작이라고 밝히자 최종 감정위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자세히 보래요. 그 자세히 봐도 마찬가지로 했더니 그냥 뺐더라고. 내 이름을. 왜 뺐겠어요? 권리적 그러니까. 하지만 다른 감정위원들은 공 씨가 감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감정 자체도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미인도에서 나온 단층 분석에서 나온 재료가 선생님이 사용하는 물감하고 일치한다 해서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천화백이 사용하던 물감은 위작범이라고 주장하는 권 씨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필적 감정과 안료 검사를 진행했지만 진위 판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학자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걸 좀 분석하고 정확한 결과를 좀 도출해냈으면 생각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위작 논란을 빚어온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두고 검찰이 수개월의 감정 끝에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감정 기법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의 제작 방식이 천화백의 것과 일치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991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후 무려 25년간 위작 시비가 벌어졌던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검찰은 전문기관의 과학 감정 등을 거친 결과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며 작품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천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연 돌가루를 갈아 만든 천화백의 작품에서만 발견되는 값비싼 석채 물감이 사용됐고 여러 차례 두꺼운 덧칠을 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천화백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눈으로는 잘 관찰되지 않는 외곽선이 발견된 점도 주요 근거로 꼽았습니다. 덧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림 밑층에 다른 밑그림이 나타나는데 이는 천화백 작품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감정 기법을 통하여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모나리자를 감정의 명성을 얻은 프랑스 감정팀이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팀은 근거가 모순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미인도의 소장 이력도 검찰 수사를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1977년 천화백이 당시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선물했는데 그림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다시 선물됐고 이후 김 부장이 계엄사령부에 미인도를 헌납해 결국 국립현대미술관에 최종 이관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검찰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네, 검찰이 위작 논란을 빚은 고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국제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을 위작으로 감정했던 프랑스 감정회사가 검찰의 결론을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파리에서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천경자 화백 미인도를 위작으로 감정한 프랑스 감정회사 리미에르 테크놀로지는 검찰의 진위 확인 방법이 주관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술을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작가 특유의 두꺼운 덧칠과 값비싼 안료 사용 등을 진품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 위작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흉내낼 수 있다면서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검찰이 리미에르 테크놀로지의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Qu'ils n'ont pas l'instrument de mesure pour faire l'analyse dans les mêmes conditions. Donc le calcul est pas faux, il est archi faux. 이 감정회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속 숨겨진 그림을 찾아냈다고 주장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단지 검찰의 결론뿐 아니라 예술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한국 풍토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습니다. Et c'est incroyable de penser que depuis 30 ans, alors que l'artiste a dit « je n'ai pas fait cette œuvre », qu'on méprise autant l'avis de l'artiste que finalement on méprise notre étude. 이 회사의 페니코 사장은 한국을 방문해 공개 토론을 통해 미인도가 위작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위작 논란에 시달려온 고 천경자 화백풍의 그림 미인도에 대해 프랑스 유명 미술품 감정팀이
가짜라는 감정 결과를 우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품임을 주장해온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감정 결과를 반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인도는 가짜다.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기관 리미에르 테크놀로지가 검찰과 유족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미인도와 진품 9점을 나란히 놓고 특수카메라로 눈, 코, 입 등을 1650개 단층으로 쪼개서 촬영했더니 미인도의 분석값이 진품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또 제작 시기가 1977년으로 표기된 미인도는 나중에 그려진 천하백의 진품 장미와 여인을 보고 그린 위작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인도가 장미와 여인을 베낀 그림이라는 천경자 화백 측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그 엉성한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악을 쓰다시피 해서 가짜다 그러고 악을 썼어요. 하지만 진품이 틀림없다고 주장해온 국립현대미술관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이 프랑스 감정팀을 직접 섭외하고 비용까지 댔으니 신뢰도가 의심스럽다. 또 미인도가 미술관에 들어온 게 1980년 4월이기 때문에 1981년작인 장미와 여인을 보고 그렸을 수 있다는 프랑스 감정팀의 결론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해외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25년 위작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증거다, 아니다를 놓고 논란은 또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문을 뒤로한 채 한국 미술계의 큰별, 천경자 화백이 사망했다는 소식. 미술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이슈가 됐는데요. 오늘 김종근 미술평론가와 함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천경자 화백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만큼 각별하십니까? 1986년서부터 1990년까지 제가 압구정 현대백화점 미술관의 관장으로 있을 때 예. 선생님께서 종종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오고 또 같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미술계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만큼 이번 그 천하백의 사망 소식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셨을 것 같아요. 예, 오래전부터 사실은 예.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근황이 궁금하기도 했고 또 정말 좀 아름다운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좀 노후를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저로서는 참 여러 가지 만감이 많이 교차했었습니다. 예. 그 고 천경자 화백이 쓴 친필 편지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마 1991년도 4월 선생님께서 사실은 저한테 전화를 걸었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작업실로 좀 잠깐 와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때 스님께서 작품을 포스터에 그 위작을 보여주면서 예. 이게 정말 내 작품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1991년 6월 아마 그로부터 한 2개월 후에 선생님이 제 잘 아는 지인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저는 그때 프랑스로 갔었고 저한테 안부를 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91년이면은 그러니까 미인도 위작 그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해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천경자 화백이 쓴 친필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진짜 감사하다는 편지를 드리고 싶었지만 10여 년 동안 편지를 쓴 일이 드물어서 펜이 잘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저의 불행한 사건이 가끔 식도 부분에 분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앞으로 보다 차원이 다른 작품 세계를 염원하면서 노력을 하고 작품들을 위해 남은 생명을 불태워할 각오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1년이면 이제 미인도 위작 논란이 있었을 때고 지금 편지 내용에도 보다시피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께서 절필을 선언했다고 하지만 예. 당시로서 선생님이 그만큼 그림을 집어치우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이게 보도가 좀 사실은 증폭돼 가지고 예. 절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에 가셔서도 내가 내 생명이 남아 있는 한 좋은 작품들 끝까지 그려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편지가 지금 언론에는 처음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는 천경자 화백이 이제 절필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 편지를 보면 차원이 다른 작품 세계를 염원하면서 노력하겠다. 그만큼 앞으로 계속 작품 세계를 작품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뉴욕에 지내시면서 혹시 또 다른 작품 활동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어떤 알고 계신 게 그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일 저로서도 궁금하고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선생님께서는 그림은 나의 혼의 핏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림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림을 생태 같은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또 도로 달라고 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랬었던 분인데 분명히 아마 뉴욕에서도 다른 작품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당시에 91년도에 이제 사건을 한번 그 미인도 위작 논란인데요. 지금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당시에 천경자 선생님께서는 이 그 머리 부분의 색칠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꽃의 형태라든가 나비라든가 그다음에 사인이라든가 연도 이런 것으로 볼 때 내 작품이 아니라고 했었고, 이것을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아마 미술관 측하고 또 감정협회 일부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이것은 천경자 선생님의 작품이 맞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보이고 계신 게 지금 미인도의 그림인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위작 논란이 있었는데 천경자 화백은 내가 내 자식도 못 알아보겠냐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생님의 작품에 정말 그때는 제가 그 현장에서 선생님이 한숨을 쉬고 담배를 피우면서 상당히 분노하고 비통한 그런 그 표정으로 내가 그린 내 자식을 내가 몰라보겠느냐. 응? 내가 작품을 할 때마다 정말 추운 그 얼음이 어는 그런 새방에서도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고 또 이 작품 자체가 채색하기 때문에 작품의 제작 기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한 번은 한 7, 80번씩 붓질을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또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잘 보관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선생님의 작품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아마 선생님으로서는 너무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봐요. 예. 근데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린 편지에서조차 그런 고통이 고스란히 얼마만큼 고뇌에 차 있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천화백에 대해서 금관문화 훈장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 예술원 회원으로서 오랫동안 그 제 수당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 이혜선 제 큰 따님과의 아마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천경자 화백이 한국 미술사에 남긴 족적이라든가 혹은 그 영향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천경자 화백의 예술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충분히 그 금관 훈장을 이렇게 추수하는 것이 참 미술계로 볼 때도 좀 아름다운 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단 이제 천화백의 그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는 못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저도 이전부터도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 글을 쓰고 제가 이렇게 개인 책을 내기로 해놓고도 저작권 문제라든가 전혀 연락이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그런데도 그것이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생겨서 2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 미술계로서도 그렇고
또 청경자 선생님을 생각하는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500의 따님이시죠. 그 이혜선 씨가 이제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따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죽음 가지고 장난을 치겠냐라면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는 치지만 그래도 또 아무도 또 직접 장례식을 보지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 따님으로서는 특히 청경자 선생님의 말년을 옆에서 간병했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것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경자 화백은 한 개인의 어머니 이상의 한국 미술의 어떤 훌륭한 족적을 남긴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설령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다면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추모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졌으면은 훨씬 더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 살아생전에는 많이 고통스럽고 그렇게 했지만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500의 작품을 기증한 서울시립미술관에 많은 시민들의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좀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계속 발걸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 있습니다. 김종근 미술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 중앙정보부장의 소장품이었던 미인도는 1980년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국가로 환수돼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됐습니다. 1991년 우연히 미인도를 봤다는 1,500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1,500은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요청에 미인도를 가져가 감정한 후 위작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화가 본인이 위작이라고 밝혔지만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진품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느낌으로 봐서 선생님의 저기가 진품에 틀림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인 요거를 봤을 때 또 선생님 작품으로 본다. 당시 진품이라고 판단한 근거에는 미인도 작품 액자에 쓰여진 번호도 제시됐습니다. 1,500이 단골로 액자를 맡기던 표구사 동산방이 1,500의 그림에 붙여놓은 번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번호는 1,500 작품의 고유 번호가 아닌 단순히 표구사에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 붙인 번호였습니다. 액자 틀을 만드는 적에 그 직원들이 자기네 표시를 해서 왜냐면 여러 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 맞춰야 되니까 사이즈가 있으니까 정해진 그거에 필요로 해서 나온 남바지 그게 남바 1년 남바는 아닌데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또 미술관 관계자들이 91년 당시부터 이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취재진은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1,500에게 보낸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이 위작 작품을 저희가 갖게 된 것은 80년도였고 그 과정에서 평론가, 전문가 등의 심의 과정이 없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미인도, 천경자 화백은 그 자신부터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했고 유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의 절필은 우리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죠. 과연 이 미인도는 실제로 천화백이 그린 그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냐 쉽게 단언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그러나 미인도가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바로 이 그림이 있는 곳이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당시에 천경자 화백 측에 전달한 자필 메모인데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20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인도입니다. 천경자 화백은 눈빛의 광채, 어깨 부분의 음영, 그리고 어색한 배경 처리 등을 이유로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한 권춘식 씨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1978년경 1,500 작품 모음 달력에서 최소 3점 이상의 작품을 참고해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선물용 좀 필요하다면서 자료하고 파판이랑 가져온 것 같아요. 카렌다 보고 이제 이것저것 응용해서 그랬어요. 볼터치나 이런 데 음영 부분이 좀 딱딱하죠. 약간 날카롭고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1974년 작품인 고에서 나비를 땄고 같은 해 그려진 바리의 처녀에서 화관을 보고 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등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작품을 참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재규 현대미술관 직원은 위작이라는 표현을 썼고 감정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쓴 겁니다. 또 장부에 등록돼 취소하는 게 까다롭고 정보재산이어서 폐기 역시 까다롭다며 작품을 빨리 돌려줄 것을 권유합니다. 특히 91년 검증단은 만장일치로 진품이라고 감정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사건 당시 초기에 감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공창호 씨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힘이 없고 제 안료가 전혀 그 양반이 쓰는 선생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 재질도 그렇고 이거는 볼 필요도 없구나. 그랬더니 위작이라고 밝히자 최종 감정위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자세히 보래요. 그 자세히 봐도 마찬가지로 했더니 그냥 뺐더라고 내 이름을.